혼나고 그래.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뭐 정부가 어찌고 뭐가 어찌고 그런 것도 몰라요 잘. 그렇지만은 혼자 욕심 챙기고 혼자 해가지고 결국엔 국회의원 만들어놨잖아요. 어? 그 사람들이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자격 있어요? 부가족들한테 전부 다 나눠주기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그리고 정대협하고 정의연은 해체돼야 됩니다. TOC가 이제 처음하고 지금 완전히 변질돼 갖고 위안부는 없고 아들입니다. 제가 사진을 먼저 잠깐 어필을 하면 낳고 썸내줄 때 그때가 몇 살이었죠? 1살인가? 1살. 1살 때 이제 썸내줄 때 그때 이제 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애기 90%갖고 너무 아프니까 나를 좀 보내주려고 이 애기 젖 안 먹으면 죽는다 이게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일본으로 끌려가서 위안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해방되고 나왔어요. 위안부 할머니가 해방되고 나오셔가지고 집으로 찾아가니까 그때 이제 조금 잘했죠.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딱 나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안고 내가 엄마다 하니까 아니야 우리 엄마는 저 안에 있어 그러면서 소리치고 들어가더라니까 그때 우리 엄마 이름이 많이 김양녀 할머니입니다. 김양녀 할머니가 그때 정말 피눈물이 나고 그때 죽을 것 같았답니다. 근데 그때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나오시면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임신한 채로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해갖고 그러니까 그 한국에 와서 임신해서 와서 한국에 와서 놓은 분이 이분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모신 것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80년대 초부터 위안부 할머니들을 전국적으로 거기에서 저희 도집장들이 자꾸 제가 발굴을 해서 한 50여 명을 그때 당시에 이제 보건복지부 저희는 사단법인이 보건복지부입니다. 유일하게. 왜냐하면 외교상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외교부에서 법인이 나야 되는데 20년 동안 법인치 안 내주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법인치가 나면서 보건복지부로 났는데 보건복지부에다가 이제 어머니하고 모두 다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아버지가 제일 많이 봤어요. 엄마가 일본 갔다가 이렇게 오셨어요. 일본이. 근데 그때 가셨을 때 여러 분이 사진을 찍어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 일본 갔다 오신 그 사진 구청을 우리 진앙이 좀 굉장히 어려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오늘 가봐서 이렇게 보여줬으면 더 신빙성이 있었을 건데 그거를 행여나 내가 잘못됐을 때 그거를 우리 지인왕이라도 우리 동생이라도 그 볼까봐 그거를 제가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후회가 되네요. 세상은 찬양무도 있던 일본은 사대와 세상에 책임 없다면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세상은 전쟁이 끝났는지 모르나 전쟁 와중에 희생된 수많은 희생자들에게는 안심은커녕 분노가 섞지 않은 상태이다. 전쟁 와중에 희생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강제징용, 징변 등으로 한평생 고통 속에 사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살아있으나 전쟁 후유증으로 살아도 산목금이 아닌 상태로 죽을 고생을 하며 은근히 살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특히 일본 군대 위안부는 치욕이며 뼈를 잡는 듯한 아픔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고령이라 10년 내외면 모두 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지옥과 아픔을 산 역사가 거의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 남은 몇 분이라도 마지막 여생을 편안히 내시기 위해 진작에 많은 일을 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김학선 할머니가 자기도 일본에 할 말 많다. 그래, 재판하겠다. 그래갖고 저희 사무실에 그 유족회 사무실, 재판하는 사무실에 찾아오다가 저기 서울에 기독교 여성연합회로 누가 그 교인이 안내를 해줘 조직하게 됐답니다. 근데 이제 기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김학선 할머니도 위안부로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김학선 할머니가 평양 기생학교를 나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 우익들이 그걸 약점으로 해서 뭐 양아버지가 중국 데려가서 팔아먹었다. 이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몰아갔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 50여 명 실질 조사를 했지만은 사실은 김학선 할머니는 위안부로서는 좀 약했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할머니들 일부는 그 군대 애들 이렇게 고개도 못 들었대요. 바깥에 나오면 뭐 이렇게 고개 숙여야 된답니다. 김학선 할머니 결국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그 도망을 나오게 됐어요. 자기를 혼자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운전장사가 들어오니까 이제 매달리고 이렇게 갖고 결국은 이제 어쨌든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본이 계속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는 매춘이다, 뭐 돈 받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김학선 할머니가 나오시기 전에 이기분 할머니가 사실은 부산에서 먼저 부산일보에다 얘기해서 나온 분이에요. 자기 갔다 근데 이제 그게 그 과정에서 약간 잘못되어 김학선 할머니가 제일 먼저 얼굴을 내놓게 돼서 이렇게 그걸 했는데 약간 위안부 할머니들 희석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김학선 할머니, 뭐 이기분 할머니 9명을 그 몽고로 같이 군인군속들 하고 만 13년 43차례 재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대협이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된 것은 살았을 때 정말 정대협을 상당히 복원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전부 다 유족회는 일본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내에서 재판 제소하면 1년에 4번 가고 형사가 있고 하면 1년에 한 6번 이상 갑니다. 국제 포럼이다 뭐다 하면 그렇게 해서 일본 내에서 이 위안부 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를 전부 다 확산시켰어요. 세계적으로. 유엔에 보고서 넣으면서 이게 이제 유엔 보고서인데 이렇게 해서 유엔 보고서를 넣으면서 국제 여론을 많이 환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대협에서 이제 저렇게 발족이 돼갖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수요시에 하면서 그 국제적인 그 홍보를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정말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진정으로 그게 최선이냐?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위안부 할머니들은 하도 고생을 해놓으니까 생전에 자기들을 위해 주고 자기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원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얘기를 듣고 정말 문제는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이 양심에 그가 할 일이지. 그리고 만들어진 게 아시아 여성기금입니다. 근데 아시아 여성기금이 만들어졌을 때도 정대협이 물론 반대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7명 할머니가 먼저 받았어요. 아시아 여성기금. 먼저 받았는데 그 할머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매국노고. 근데 우리가 가장 듣기 싫은 게 일본한테 매춘이다. 이 얘기 가장 듣기 싫어요. 할머니들이 아주 막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대협이 아시아 여성기금 먼저 받은 사람들 매춘, 공창 그보다 더 심한 말을 했죠.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이 지금 주체가 없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할머니들한테 어떤
국내 사람들이라도 그분들한테 매춘이다, 공찬이다 하면서 그분들을 비하시킬 수 있는 권리 없어요. 왜? 민족을 배신하는 기생 아닙니까? 우린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정대협에서 이런 문제를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 앞세워가지고 자기들은 모금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들한테 그 돈 7명이 먼저 받았다고 그걸 매춘이다. 심지어 공식 석상에서 공창이라고 했어요. 난 그걸 나중에 알고는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왜? 일본 거부 우익들이 매춘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데 국내에서 소위 이 문제 할머니들 앞세워서 이 문제를 하면서 어떻게 할머니들이 만일에 무슨 잘못을 했다 그래도 그런 말을 갖다 붙여서 닉네임을 만듭니까? 근데 일본 거부 우익들이 얘기하는 그보다 나는 그런 얘기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도 아주 저속한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저도 입에 못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거부 우익들보다 더 심한 그런 말을 할머니들한테 했어요. 망향동산에 자기가 죽으면 꼭 언니들 옆에 묻어주라고 했어요. 그게 노래였습니다. 그게 노래였는데 강성희 할머니는 망향동산에 안장이 안 됐어요. 낙골당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냐? 이 부산이 같은 날 났어요. 이렇게는 할머니들 그렇게 다 뺏기고 정대협이 할머니들 잡고 모금하고 뭐하고 해서 다 권리를 그렇게 휘두르고 있지만은 저희 유족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래도 할머니들을 모시면서 돌아가시면 장례 치러서 망향동산에 분명히 안장을 했습니다. 망향동산. 그랬는데 강순희 할머니는 살았을 때 저한테 항상 뒤에 노래를 했어요. 자기 죽으면 그냥 나는 꼭 언니들 옆에 묻어주세요. 아이고 걱정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낙골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랬냐? 같은 날 이 지방에 김영자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강순희 할머니가 먼저 하루 전날 돌아가시고 보니까 김영자 할머니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서울권 내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정대협에서 초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데로 안 가게 되면 같이 이제 가서 할머니를 보고 있을 텐데 양쪽이 초상이 나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기를 지방으로 갔어요. 그 사람들이 지방으로 안 가니까. 지방으로 가면서 분명히 말이 있거든요. 강순희 할머니가 생전에 이렇게 그거 하니까 망향동산으로 모셔라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할머니들 망향동산 모시면 당연히 안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낙골당에 들어가는 거는 그 당시 전혀 상상도 못했고 할머니들은 주로 있는 돈을 그렇게 이제 운동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모금했는 걸 하면 몰라도 이게 학생들이 그 주머니에서 모금 내고 하는 것도 다 할머니들 주는 줄 알고 했지. 자기들이 그 치부회가 전부 다 기금으로 수십억씩. 아니 정부에서 돈 10억씩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돈 10원도 안 주고 이 책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도 이게 없답니다. 없다고 안 줬어요. 그런데 괘씸한 것은 왜 강순희 할머니 안장하는 그 돈 해봐야 40몇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자재값 없겠어요. 근데 그게 아까웠어. 낙골당에다 그렇게 받아놓습니다. 스님공무할 집단으로 전략한 지 오래됐다. 이번에 드러난 윤미향 의원의 비리는 등산의 일각일 뿐이다. 정대협과 윤미향이 이처럼
사사건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정대협이 계속 전속된다면 이제 몇 분 남지 않은 할머니들은 마지막 고열까지 이 단체를 위해서 살찌우는데 희생이 되며 설설이 죽어가는 비극적인 결말에 다름 아니다. 할머니들이 이용하지도 못할 시설에 거액을 투자해야 하나 또 하나의 부정의롭고 불의한 이익단체를 탄생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대은 이때도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교돈을 받았다고 개신죄를 적용해 남산 기림터의 위안부 명단에 해당할 할머니의 이름을 빼는 천인공날 비행을 서슴지 않았다고. 일본은 고노다마 이후에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존재 여부를 부인해 왔는데 정대배에 의해 기림터의 명단이 빠져있는 이 할머니가 바로 일본 정부가 인정한 최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가. 애를 보니까 너무 분해서 제가 왔어요. 오늘 정부에서 누구는 사리 사욕을 차리고 누구는 돈이 없어서 짤짤 메고 왔다 갔다 차비도 없이 그렇게 우리 오빠가 왔다 갔다 하시고 나는 이제 처음으로 왔지만은 정말로 분하고 억울해요.